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이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어떤 정의가 되고요.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르게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물리적 특성인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개념으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곤 하니까요. 다음에 얘기한 4가지 정도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서는 시장의 국지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역성이란 얘기겠죠. 주택시장은 지역적인 경향이 강하고 지역적인 수요에 의존한다.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는 단기적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단기적이라는 표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서는 개별성의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각각이 그 개별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이고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비표준화 지역이 되어 있고요. 시장도 조직화되지 않는 비조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서는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건데요. 시장에 그래서 불안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알아봐야 될 개념은 주거 분리와 주거 여가라는 개념입니다. 주거 분리는 주거 지역이 소득 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계층이라는 것이죠.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소득 계층별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 분리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원인은 외부 효과에 근거를 하는데 외부 효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해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여 효과, 마이너스의 효과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외부 효과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주택 여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 여가 현상이라 그러면은 소득 계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층 간에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상향 효과 그리고 하향 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여가 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향 여가를 알아볼게요. 하향 여가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아래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니까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기존의 상위 계층의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갖다가 일컬어서 하향 여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저급주택을 수선이나 재개발해서 상위계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불량주택 문제가 별도로 거론될 수 있는데요. 불량주택은 도시지역의 슬럼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불량주택의 문제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실패해서 그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향여가 작용으로 인한 자원 할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알아볼 개념은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가지의 효율적 시장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영되는 정보를 알아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상 이유는 모두 다 정상적인 이유는 초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 이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다고 했으니까요. 과거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정보 비용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와 현재, 즉 이거 예를 갖다가 공포된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쓰여진 분석 방법을 기본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앞에 기술적, 기본적 약간 헷갈리는데요. 효율적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니까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이익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면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는 즉각 반영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미래 정보를 분석을 해야지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비용이 수반이 정보 비용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강성 효율적인 시장은 반영된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고요. 내부적인 정보도 다 포함한다는 의미겠죠. 분석 방법으로서는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초과 이윤은 어떤 것을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정보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다 그랬죠.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포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정보가 즉각 반영된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이미 어떤 정보라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분여형보다 더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즉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시장에 있어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지 정상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도 같이 개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 볼 때 지문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의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시장성, 지역의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틀린 의미죠. 할당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본질적으로 이제 같기 때문에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개별성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말이죠. 다음은 31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1번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바로 뒷문장이 생각나죠. 저급주택은 공급량은 증가한다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 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는 쉽죠. 1번 마킹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시는데 문제 지금 풀이 과정이니까 나머지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저급주택이 재개발되고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상향 여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 저소득 가정의 침입과 천위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의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며 개량 비용이 크다 그러면은 개발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하향 여가 과정이 발생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5번은 여가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회피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특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고요.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약이기에 요까지는 지금 맞는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공매란 말은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현물의 왕래가 없이 그러니까 물건의 왕래가 없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식과 같이 공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부동산의 어떤 개별성 같은 게 강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제야 시장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매란 부분이 조금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학 개론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나 기타 이렇게 알고 있는 용어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일 때 강성효율적 시장일 때는 그 다음 말이 연상이 되잖아요.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다. 근데 얻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그렇다 그랬죠. 소득 계층별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거 알려준 바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새로운 정보는 공개된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그랬고요.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가장 최근인 작년도죠.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는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탈성이 크다? 이거 틀렸죠. 항상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가격 탈성이 크다 그랬으니까 2번은 틀렸고요. 2번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약간 난이도는 좀 쉬운 문제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죠.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앞에도 31회에서도 나왔는데요. 또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있다 하는 거,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 시장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택의 여가과정 그리고 주거분리 그리고 정보의 효율성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